안녕하세요. 원의 확률 통계 버전 2입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여지껏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에 대한 어떤 이론 강의라고 할까요? 교과정의 내용 설명을 하면서 간단간단 예를 들었고요. 또 지금은 그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문제, 이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풀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네 개 토픽의 문제 해설 마지막으로 20개 채워가지고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항 정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끄고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집합 A가 1, 2, 3, 4, 5, 6이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A에서 A로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함수 개수는 몇 개냐? A, B가 A에 있을 때, 요 1, 2, 3, 4, 5, 6 중에 어느 두 개가 A가 B보다 작고 B는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범위를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그럴 때는 FA가 작거나 같고, FB 작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경우.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고, 이런 조건일 경우, 여기 등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중복 조합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해서 그 값이 같아도 된다. 값이 같아도 되니까 중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조건 나는 어떤 임의의 A에 있는 집 원소에 대해서 그것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범위일 때, 요 범위라면 FC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뭐 이런 어떤 위에 있는 이런 게 없어요. 물론 하나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자,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고 문제입니다. 자, 조건 가하고 나를 보면 가와 나를 통하여 이게 4에 걸쳐 있죠. 그렇죠? 4에 여기도 4가 나오고 여기도 4가 나왔어. 예. 여기 4가 나왔고 여기도 4가 나온 거네. 그리고 여기도 4가 나왔고 여기다가 4가 나왔어. 자, 그러면 F4는 4라는 이야기야. 그죠? F4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F4는 4다. 조건 가에서 가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수. 이건 사실은 뭐 외우다시피 하는 거다라고 그랬죠? 그죠? 요 함수의 수 이야기할 때 중복 조합 부분 뭐 교과정 강의 내용 보시면 될 텐데 자 F1, F2, F3는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한 후 F1, F2 차례대로 F3이 되도록 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것이 됐고 요거는 이제 뭐 4 더하기 3 마이너스 1 C3 이걸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하나 그리고 뒤에 있는 3은 컨비네이션의 3으로 오고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6 컨비네이션 3이고 이거는 6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쓰죠. 654 321 3 팩토리얼 지워지고 여기 3 팩토리얼만 남아서 32 그렇죠? 326 지워져서 20 20개가 있다. 조건 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 20개에 대해서 이제 조건 나를 만족시켜야 돼. 그리고 20개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뭘 찾으면 됩니까? 여기는 F1, F2, F3는 정해졌어. F4는 4야. 그러니까 F5하고 F6에 대한 값이 문제죠. 그렇죠? 만족시키는 F5, F6에 대해서 그러면 되는데 조금 자세히 표현을 하면 순서상 F5, F6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F1, F2, F3까지 이고 이제 4는 정해져 있고 5와 6을 지금 구하는 문제니까 20개 위에서 먼저 구한 이 20개 각각에 대해서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F5, F6를 구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택한 후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예요. 나열시키는 경우, 즉 중복 순열의 문제야. 자, 보죠. 세 개가 있어. 예?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F5, F6를 택하면 돼. F5하고 F6의 그 순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지만 이 조건 때문에 크기 순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크기 순이 정해져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순열의 문제다. 예?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택한 후 일렬로 나열시키는 경우, 즉 중복 순열이 되기 때문에 경우이므로 3 파이 2 3의 제곱은 9가 됩니다. 됐습니까? 요 부분 여기 까다로운 부분이라면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임의의 어떤 4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 그 값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예? 그 값이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이렇게 그 어떤 부등호와 등호가 섞였지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등호가 있으니까 이제 중복 조합의 문제가 됐던 거고, 여기서는 5, 6에 대해서 어떤 게 크고 작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 순열의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의 각각에 대해서 9개씩 있으므로 180개가 된다. 180개가 된다. 조금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예,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는 중복 조합, 한쪽은 다른 쪽은 중복 순열의 그런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 자연수, 뭐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정수죠. 0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음수해의 개수. 음수해의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A, B, C, D는 자연수이므로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연수이므로 자, 음수가 아닌, 미안합니다. 조금 아까 표현을 잘못했나요? 음수가 아닌 해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A는 A 프라임 더하기 1. 그럼 이게 A 프라임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A는 자연수니까 B는 B 프라임 더하기 1. C는 C 프라임 더하기 1. D는 D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 바꿔줬단 말이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1. 이게 뭐라는 이야기? 이게 16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여기 16. 그냥 대입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자연수냐, 뭐 정수냐, 무슨 어떤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치환하는 것도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목표는 뭐야? 음이 아닌 정수해. 음이 아닌 정수해의 말하자면 뭐 공식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환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전부 다 더한 것은 뭐 여기서 4니까 12가 되죠. 여기에서 뭐야? 여기에서 이제 음이 아닌 이 식에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하게 된다. 구하게 된다. 그거예요. 뭡니까? 4, H, 12. 예. 이것들이 12를 나눠 갖는 거죠. 12를 몽땅 가질 수도 있고, 예, 뭐 1만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받는 쪽에 A, B, C, D, 모르는 그 A, B, C, D가 받는 쪽에서 그 받는 게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다,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15, 컴비네이션 12. 그러면 이거는 그 12 팩토리얼이 지워지니까 15, 14, 13, 12 팩토리얼 지워지고 나머지 3 팩토리얼이니까 3, 2. 요거를 계산하면 455가 됩니다. 455가 돼. 예. 그런데 이제 조건 나에서 A,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그러면 뭡니까?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면 되겠죠? 예. 조건 나에서 A, B, C, D가 모두 짝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네. 그러면 몇 개나 되나 찾아보자. 그러면 모두 짝수다? 그러면 A를 이렇게 치환합니다. 이 A 프라임 더하기 2. 이것도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짝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홀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홀수라면 만약 이 A 프라임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합니다. B는 이 B 프라임 더하기 2, C는 이 C 프라임 더하기 2, D는 이 D 프라임 더하기 2. 이게 짝수야. A는 무조건 짝수야. 이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예? 음이 아닌 정수죠. 그렇죠? 음이 아닌 정수. 네. 자,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이 식에 집어넣어서 조건 나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요. 한 단계만 줄이겠습니다. 이 A 프라임 더하기 이 B 프라임 더하기 이 C 프라임 더하기 이 D 프라임 더하기 뭐야? 8. 이 16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므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더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서 8을 2로 나눠주면 이게 4가 됩니다. 그러면 모두 짝수인 경우를 앞으로 왕왕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적어도 저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적어도 뭐 어떻다. 그러면 그에 반하는 여사건, 뭐 반대되는 사건 그런 식으로 돌려서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제외하면 된다. 그럼 여기 이러면 여기 그 경우의 수는 뭡니까? 4H4 똑같이 4H4
7 콤비네이션 4. 이거는 뭐 7, 6, 5 곱하고 4 팩토리얼 지워지고 3, 2 그래서 35 지워져서 그러므로 전체 455개 중에서 35를 뺀 420개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조금 까다로워졌죠? 그렇죠? 두 문제 전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고 17번 18번은 뭐 흔히 3점 문제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두 집합 x 1, 2, 3, y 1, 2, 3, 4, 5에 대하여 이런 함수가 있다. x에서 y로 보내주는 함수 중에서 f1, f2, f3 1, 2, 3의 값이 12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함수 값이 12를 만족시킨다. 12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만족시키나 생각해야죠. 어떤 경우 여기 y에 있는 값들 중에서 이제 뭘 더해서 1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이거는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해요.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하여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택해서 세 개의 합이 더한 게 11이 되는 경우의 수. 그런 문제야. 그렇죠?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택해서 세 개 합이 11이 되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언제 11이 돼? 1, 5, 5일 때. 합이 11이죠. 네. 또 2, 4, 5면 이것도 11이고 3, 5도 11이고 또 3, 4, 4도 11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로 3팩토리얼, 2팩토리얼. 3. 이거는 3 팩토리얼은 6. 이거는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이거 셋. 이거는 마찬가지로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것도 3. 그래서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 15입니다. 네. 세 개 함수값이 11이 된다. 네, 11이 된다. 그러면 11이 되는 조합이 뭔가? 이겁니다. 네? 11이 되는 조합. 네. 155, 245, 335, 344. 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5번. 15번이 아니라 19번 했고요. 이제 20번 한번 보죠. 7개의 문자 112233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정수의 개수. 3의 배수인 정수의 개수. 3의 배수가 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3의 배수가 되려면 각자리 4개의 각자리의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3의 배수가 될 수 있을까? 예? 1, 1, 2, 2. 그럼 이거 네 자릿수인데 이것들이 각 자릿수를 합한 것이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3의 배수예요. 또 1, 2, 3, 3. 이것도 3의 배수야. 합이 9가 되기 때문에. 또 2, 2, 2, 3. 예, 여기 있는 7개 숫자 중에서 뽑아낸 겁니다. 네 자리가 되게끔. 이것도 3의 배수야. 합이 9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가 되는 것에 합. 이건 뭐예요?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렇죠? 이거는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누고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누고 이거는 6, 이거는 12, 이거는 4입니다. 네, 그래서 6 더하기 12 더하기 4 22개가 됩니다. 뭐 이 두 개 19번 20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토픽들에 대해서 문제 해설을 여지껏 쭉 해왔고요. 그 내용, 교과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간단한 예제도 들었고, 이제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 패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쉬운 것 가지고 20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설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고했습니다.